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이와키 대 센다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전방에 힘을 주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특히 홈에서의 공격 횟수는 리그 1위. 주도하는 특성을 가진 전력이라고 할 수 있을 듯 하다. 다만 골 감각에서의 기복이 상당한 편. 사실 리그에서도 기대 득점 수준은 8위 정도라서 이와키가 압도적인 득점력으로 찍어 누르는 시미즈 같은 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긴 하다. 센다이도 상당히 신중한 스타일이다. 홈원정에서도 모두 무리하게 공격을 가는 것을 지향하는 편. 다만 중앙에서의 점유를 가져오는 것에는 제법 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세를 가져가면서 플레이하는 수비력에 대해서는 제법 괜찮은 모습을 보여준다. 이와키의 전방 압박에 빌드업이 잘 통할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서 일단 센다이도 수비에 집중하는 것이 낫기는 하다. 무승부가 나올 것을 생각하고 있다. 일단 이와키가 주도하면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는데 골 기록에서 이와키가 압도적인 스타일은 아니다. 센다이도 점유를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데는 능한 편이고 수비력도 제법 나쁘지 않은 전력이라는 점도 포인트가 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도쿄 베르디 대 삿포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삿포로를 상대로도 버티고 역습을 이어가는 식으로 운영하게 될 것. 일단 상당히 밀어붙이는 팀에게 약한 면모를 수비에서 보여주기도 하나 삿포로는 올 시즌 상대의 수비를 돌파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전력이라는 점을 감안할 수 있을 것. 본인들도 공격을 나아갈 때 압박을 잘 뚫지 못한다는 점이 변수겠지만 일단 삿포로는 늘 수비 상황에서는 수적인 열세를 생각해야 하는 팀이다. 삿포로의 시스템이 상당히 불안정한 것이 그나마 지난 시즌처럼 극단적인 공세가 골로 이어진다면 몰라도 올 시즌 짧은 패스의 찬스 메이킹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미드필더 핵심 아사노 마이너스 아오키가 모두 없다는 점도 삿포로에게는 짐이 돼서 늘 수비적인 수적 열세를 감수하고 돌격하는 편이라서 삿포로의 올 시즌 공격력 감소가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도쿄 베르디의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다. 일단 압박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래도 삿포로의 공세도 올 시즌에는 찬스 메이킹에서 부족한 모습이고 수비에서는 늘 수적인 열세를 감수하는 편. 도쿄 베르디가 한 골 싸움에서는 어느 정도 할 만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미토 홀리토크 대 나가사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대를 공략하는 능력치는 어느 정도 좋은 편이다. 후반전에 교체로 상대를 헤집어 놓는 역량도 어느 정도 되는 편. 다만 미토의 문제는 상대의 패스 플레이를 저지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한다는 점. 결국 이 때문에 어느 정도 공세가 통하는 상황에서도 수비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잦다. 나가사키의 수비벽도 미토 입장에서 만만히 볼 상황은 아닐 것. 나가사키도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득점력을 아주 잘 투사하는 편은 아니다. 애초에 중원 점유, 장악이라는 면에서 최상위권 치고는 스탯이 딸리는 모습을 선보이기도. 물론 나가사키의 중원이 수비적으로는 저지선 역할을 잘해주고 있어 나가사키의 밸런스에 문제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 최근 5경기에서 무실점으로 잘 버티는 모습. 나가사키가 신승하는 양상이 나올 듯. 중원에서의 창 조성이나 전개에서 나가사키도 아주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다만 수비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점과 미토는 반대로 패스워크를 저지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 일단 나가시카가 한 골 싸움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을 만한 매치다. 금일 네 번째 경기 군마 대 야마가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위 전력이지만 오히려 군마가 점유를 가져가는 경기도 제법 있는 편이다. 문제는 이 점유율을 슈팅으로 이어가는 능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 올해도 도치기와 군마는 슈팅 개수에서 하위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편이다. 문제는 높은 라인을 동반하는 상황에서 공격이 통하지를 않으니
수비적인 우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 평균 기대 실점이 1.72골에 달하고 있다. 야마가타의 수비력은 어느 정도 좋다. 지난 경기에서도 구마모토에게 주도권을 주었지만 끝내 무실점으로 막아낸 모습. 군마를 상대로도 비슷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야마가타도 상당히 블록 격파에 고전하는 편인데 팀의 플레이보다는 공격에서 해줘, 축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잦은 편이다. 이게 안 되면 상대 블록 바깥에서 공이 도는 경우가 많은 편. 야마가타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다. 군마의 플레이가 상당히 주도적인데 이를 슈팅이나 골로 연결하는 능력치가 모자란 편이다. 결국 수비적인 리스크만 커지는 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그나마 야마가타도 팀플레이보다는 개인 기량이나 블록 격파에 대한 낮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금일 5번째 경기 야마구치 대 시미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야마구치가 나름대로 상승세이기는 하다. 하지만 시미즈를 상대로는 매우 약했던 편. 특히 상대가 강도를 높여서 압박하는 상황에서의 난조가 심한 것이 원인이다. 시미즈는 공세적인 플레이를 위해서 전방에 힘을 꽉 주는 경우가 잦은 편이기도 하고 이 때문에 야마구치의 공격이 잘 통하는 모습은 아니었던 편. 시미즈를 상대로 4경기를 치렀는데 골을 기록한 매치는 하나뿐이었다. 시미즈의 현재 페이스는 매우 좋다. 특히 요코하마 FC 정도의 전력과 압박 수비가 아니면 시미즈의 미드필더 활용과 공격적인 플레이가 통하지 않는 경우는 적었던 편. 특히 야마구치의 최근 수비가 괜찮다고는 해도 여전히 GK의 개인 기량과 세이브에 의존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 시미즈의 공세와 화력을 믿어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미즈의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다. 야마구치가 어느 정도 수비적으로 안정세가 있는데 GK의 기량에 맡기는 경우가 잦은 것이 사실. 시미즈가 강한 전방 지향적 움직임을 표출하는 편인데 야마구치가 이것 때문에 득점력을 시미즈 상대로 기록하는 것에도 한계가 명확했던 편이었다. 금일 6번째 경기 가고시마 대 아키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고시마의 문제는 제법 심각한 편. 특히 최근 4경기에서 1득점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도 코너킥으로 득점한 것이라는 점에서 득점력에서의 상당한 난조가 눈에 띈다. 수비력이 버텨주면 1점이라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고 쳐도 가고시마가 상당히 밀어붙이는 능력이 좋은 팀을 상대로는 다실점 양상도 찼다. 특히 상대의 기회가 실점으로 이어지는 확률은 리그 1이다. 아키타도 일단 에너지 레벨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은 있다. 특히 교체로 팀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원정에서도 밀어붙이면서 공격적인 찬스를 잘 만들어내는 편. 다만 지난 경기 결정적인 찬스가 2번 골대에 맞아버리는 등 결정력이라는 면모에서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일단 가고시마의 수비를 감안해도 2골 이상의 페이스를 확신하기는 어렵다. 아키타의 승리를 기대해본다. 아키타도 결정력에 대한 우려는 있다. 하지만 에너지 레벨에서의 꾸준한 유지는 높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 가고시마가 상대가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는 약점을 드러내는 점과 득점력에서의 난조가 심각한 편이기도 하다. 아키타가 할 만한 매치가 될 수는 있겠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